빅픽처입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비슷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시장 상황이 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각각의 전문가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은 다른 시장관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같은 질문을 통해 이 많은 다양한 의견을 좀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의 원인은 어떤 것으로 보는지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리스크 요인 점검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만 볼게요. 시장 그동안에 좀 하락을 했는데 현재 상황 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9월 28일부터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를 이루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떨어졌고, 이 박스권 하단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잘 지켜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하단을 사실은 못 지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했고요. 수급적으로도 당연히 뭐 좋지 않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는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금액은 안 커요.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뭐 소폭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시원한 반등까지는 아닌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하면서 사실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개별 종목이다 그랬으면 차트가 깨졌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만큼 차트적으로는 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많이 하락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왜인지, 그리고 이 왜의 요인이 사라지면 우리가 반등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전하다면 계속해서 좀 부정적으로 시장이 흘러갈 텐데 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밀린 첫 번째 원인은 뭘로 보고 계세요? 네, 우선은 기대감이 좀 사라졌습니다. 사실 하락을 촉발했던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이 국채 금리 급등하면서 미국에서 기술주 조정 나왔죠. 그러면서 국내 이 기술주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기술주들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졌는데 국내 시장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은 이 박스권 하단 정도는 적어도 한 3,050 정도는 지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3,000선 시원하게 깨면서 사실 내려왔죠. 거의 뭐 그야말로 반항도 못 해보고 3,000선 아래로까지 한 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3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10월 실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4분기부터 조금씩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분기 컨센서스는 상향이 됐습니다. 최근에 본다라면은 이 9월 한 달 동안 이 3분기 이 컨센서스가 62.2조 원에서 코스피 기준이요. 62.2조 원에서 64조 원으로 1.8조 원 상향됐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9월에 4분기 컨센서스는 하지만 0.7조 원, 7천억 정도 상향되면서 3분기가 1.8조 원 상향될 때 4분기는 0.7조 원 상향이 됐고요. 2022년 연간 컨센서스는 2.3조 원 상향됐습니다. 이거를 분기별로 좀 나눠본다라면 한 분기에 한 5, 6천억 정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센서스가 상향되긴 상향되는데 상향되는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향폭이 4분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상향되는 폭이 줄어드는 중심에는 이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분기 컨센서스는 계속 사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3분기 컨센서스 올라가지만 4분기 컨센서스 상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물음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년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약 한 25% 정도,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컨센서스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국내 증시를 사야 되는 기대감을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이 지금 당장 좋게 나온다고 지금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좋게 나올 거면 미리 선반영이 됐을 거고요. 근데 시장 예상치 못하게 서프라이즈하게 갑자기 딱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당장 반영이 되겠지만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예상을 하고 실적이 올라간다. 그럼 미리 주가가 기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적 같은 부분들은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4분기와 내년 실적이 지금 반영되는 부분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가장 뭐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내적으로는 실적, 이 실적 피크아웃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고, 대외 변수들도 상당히 좀 요즘 많잖아요. 하라고 하니 더 볼 수 있는 거, 외부적인 요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환율을 좀 봐야 될 것 환율.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 이 사실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부분이 국내 증시를 외국인이 팔았을 때 원달러 환율이 변동되는 거냐 아니면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대한 매수 매도를 결정하느냐 이 부분이 이 사실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분명히 연관성은 굉장히 큽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9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뭐 1189원에서 뭐 1190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원화가 약세가 됐죠. 원화가 약세가 됐다는 부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 들어와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를 원화로 환전을 하고요. 그 돈으로 국내 주식을 샀는데 이 주식을 팔았을 때는 수익이었지만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꿔서 나갈 때 원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통화인 이 달러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도 사실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죠.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움직였는데 거의 1200원까지 다 갔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상향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원화의 약세 부분은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그만큼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파는 뭐 그런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달러화가 약세가 될 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은 달러로 매기기 때문에 달러가 많이 풀렸다. 그러면 이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원자재의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달러가 많이 풀린 게 아니라 도리어 달러를 이 화폐를 걷어들이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달러가 많이 풀려서 올라간 건 아니고요.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 원유 가격, 국제 유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브렌트유는 80불 넘어갔고요. WTI는 80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70불대 후반까지 올라왔는데요. 금년에 20불이 붕괴되는 현상까지 봤었는데 지금 80불까지 거의 80불 부근까지 갔었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 가격이 좋은 원유 가격을 봤을 때 그리고 이 가격이 좀 예상하기 어려운 주가를 봤을 때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이런 원자재에 대비해서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건이다라고 봤을 때는 돈을 가지고 원자재를 살 것이냐, 주식을 살 것이냐 봤을 때는 주식보다는 원자재가 훨씬 더 좀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섹터 로테이션 한번 보시면은 원자재 관련된 섹터 로테이션은 상당히 좋은 부분들 보여주고 있는데 IT 섹터 로테이션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되면서 안 그래도 기술주 조정받고 있는데 이 원자재 관련한 에너지 관련한 섹터들이 좀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IT 관련주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 IT 관련주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 이유를 듣고 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이 이유가 해소가 돼야지 반등 움직임을 나타낼 텐데 사실 실적이 당장에 좋아지는 그런 가능성도 좀 요원하고요.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 상승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적으로 이 유동성을 축소해 나가는 기조 분위기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여줄 거다라는 전망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이미 상승 분위기를 타면서 뭐 그린 인플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향후에 지수는 계속 밀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네, 그럼 뭐 그렇게 봤을 때 국내 지수가 뭐 그렇게 나쁜가? 사실 또 보면은 이 퍼 기준을 많이 얘기를 하죠. 이 퍼 기준으로 본다면 21년 예상 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퍼가 한 11.6배 정도 되고요. 2022년은 조금 더 낮아집니다. 11.3배 정도 됩니다. 퍼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도 아니거든요. 지금 자리 그래서 고밸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실은 떨어지기에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최근에 조정이 나오곤 있지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3천선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데 여기서 다시 또 따져봐야 되죠.
국내 증시 그럼 더 많이 올라가느냐? 다시 박스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폭은 상당히 좀 제한되어 있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에 대한 폭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면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투자 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 악재들이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요. 제가 첫 번째로 하락에 대한 부분을 이유를 말씀드릴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멘텀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예를 들어서 급상승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반도체 가격이 급상승하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좁은 박스권, 이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고 이럴 때는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들 위주로 대응해야 되는 좀 공부가 좀 많이 필요하고 시장 대응이 좀 많이 빨라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있는 섹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호재가 있는 이 섹터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인상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 반응을 하고 있고요. 채권 금리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은행주들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의 탄력성을 본다라면은 지방은행들 주가의 안정성을 본다라면은 뭐 4대 금융 지주들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유가 70불대 후반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WTI 지금 추세라면은 단기간 내에 80불 이상 갈 가능성 매우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정제 마진도 같이 상승을 했죠.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한 WTI 상승을 했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는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제 마진을 상승시켰기 때문에 이런 단기간에 있는 이런 지금 당장의 호재로 인한 정유 섹터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라면은 2차 전지 섹터 뭐 계속 분위기는 좋을 겁니다. 지금 단기간에는 국내 시장 좀 조정받았기 때문에 대형주들 일부 조정은 나왔지만 좀 안전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좀 넓게 봤을 때 우상향하는 섹터로는 뭐 가장 안전한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포트의 일부분은 2차 전지를 담으시고요. 단기적으로는 특정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 오늘 장 큰 그림 총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난이도가 상당히 좀 올라간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 같은 작년과 같은 그런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은 뭐 전혀 없고요. 굉장히 많은 좀 공부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섹터별로 종목별로 좀 나눠서 많이 종목별 선별한다 그러죠. 많이 선별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선별과 시간적으로 좀 빨리빨리 대응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현금 비중 좀 늘리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